안녕하십니까. 오밀터리의 오동료입니다. 오늘은 항공모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우리나라가 작년 7월 12일 날 육해공군 합참이 그 대형 수송함 2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23년 만에 항공모함을 건조하기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는데요. 사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항공모함 건조 계획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세워졌지 않았겠습니까?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왜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요? 그 사이에 어떤 그 군사력, 한국군의 군사력이 이제 육군과 공군의 이제 어떤 투자를 할 그 비용이 네.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집중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해군 쪽은 좀 후순위로 밀렸죠. 아무래도 그 국방부를 육방부라고 이렇게 지칭도 했었고 말이죠. 육군 출신들이 이제 그 주도를 하다 보니까 해군이 상대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좀 낼 수 없었겠죠. 그럼 뭐 가장 급했던 거는 역시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육군의 어떤 장비를 현대화하고 두 번째는 공군력 그것을 지원하는 이제 공군력을 더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해군력을 이제 그 다음으로 봤었죠. 그 강영호 제독이 1996년도입니까? 92년도죠. 95년도에 이제 그 항모 건조에 대해서 대항 해군에 대해서 함상 토론회인가요? 제1회 뭐 했었다고 합니다. 토론회에서 최초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96년도에 이제 일본의 그 이케다 의상이 소위 독도망언을 하면서 YS가 이제 발끈했죠. 소위 버리장머를 고쳐주겠다. 그래가지고 항모 건조 계획을 전격적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이제 구축함입니까? 구축함 건조 계획까지 그렇죠. 다 이제 수립을 했었죠.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항 해군이란 그 개념이 그 안병태 제독이죠. 안병태 제독 때 이제 스타트를 한 걸로 보입니다.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그 일단 주적인 북한, 당시에 이제 북한 제1의 주적인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 대수상 전투 능력, 그러니까 울산급 호위함, 그 다음에 이제 포항급 초계함이 거의 그 건조, 그 계획 건조가 이제 마무리 단계가 이제 93년대 다 끝나는데, 그 시점에 이제 그 당시 그 예비역 제독님이 그 전 세계 그 트렌드가 당시에 경항공모함이 이제 추세였는데, 그거를 이제 같이 이제 전복 그 다음 계획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상당히 뭐 시대적으로도 앞서긴 했는데 지금 뭐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 경항공모함이 상당히 유행하던 막 이제 유행하던 시작이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해가 됩니다.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. 199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? 92년도 90년도에 처음에 그 강영호 제독이 말씀하실 때 그 강영호 제독이 저 교육사령관을 지내셨죠. 해군 교육사령관 지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신 분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. 그때 제 기억으로도 이제 88년에서 89년도에 그 스페인하고 이제 이태리가 경항공모함을 영국에 이어서 만들어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회자가 됐었고 뉴스가 됐었고 그래서 그거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. 그 시기상으로. 그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카이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김인승 공군사관학교 교수께서 그 6.25 전쟁 시기에 그 항모 전력의 운용 어떤 함의하고 그다음에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에 관한 이제 논문을 이제 논문이 아니고 정책 연구를 이제 한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죠. 6.25 전쟁 시기에 그 미군의 항공모함 운용 이게 우리 공군의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그 작전적인 효율성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미 공군 막 이제 출발한 미 공군이 극동 미 공군이죠. 5공군. 그 당시에 이제 그 주력 전투기들이 항속거리가 좀 짧았어요. 초창기 그 전투기들이. 주력 전투기가 뭐로 보죠? 그 당시에는 이제 F-80 슈팅스타라고 그 뭐 흔하게 뭐 쌕쌕이라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얘기를 했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F-80. 근데 그게 상당히 항속거리가 짧아서 그 소위 지금 후쿠오카 공항 이타치케 기지라고 하죠. 그 당시에는 거기서 출격하면은 뭐 그 1시간 7분 걸린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1시간 7분 거리는 아니죠. 우리가 후쿠오카 공항에서 서울에 올 때 그게 1시간이니까 인천공항까지. 인천공항까지 1시간 거리입니다. 그러니까 대구 정도면은 뭐 좀 더 짧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뭐 연료 들어가고 뭐 폭탄을 이제 로켓탄이나 폭탄을 탑재하면은 그러니까 줄어들죠, 항속거리가. 실제 공중전할 시간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상 근접 항공지원 같은 게 시간이 항공지원만 할 수 있죠. 짧아지니까
아무래도 항공모함의 유효성, 칠함대에 이제 와 있던 항공모함들의 유효성이 이제 네. 효과를 발휘한 거죠. 말 그대로 항공모함은 함재기를 싣고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네. 항속거리를 많이 보완을 이제 해주죠. 네. 그래서 뭐 동해안 같은 데서 자유롭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. 네. 실제로 보면은 6.25 때 미군이 그 항공력을 운영하는 걸 보면 그 흥남철수라든지 네.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6.25 때 그 전세를 뒤집었던 다부동 전투에서 그 항공력 지원을 할 수 있었죠. 예. 많이 지원을 이제 미공군하고 미 해병 항공대에 다 가세를 해가지고 거기 힘을 보탤 수 있었어요. 네. 있었죠. 3분의 1 정도의 힘을. 네. 예. 이제 전쟁 초기에 그 미 해군 이제 TF-77 뭐 기동 뭐 하여튼 그 태스크포스 네. 같이 가세를 했고 영국의 항공모함도 그때 가세를 했으니까 극동에 네. 이제 그 홍콩 쪽을 중심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. 네. 그런데 이제 주전 세력은 주력 세력은 미공군인데 네. 그 멀리 미자와부터 그 당시에도 미자와부터 지금은 이제 요코타 기지. 예. 그래서 쭉 이제 일본 열도의 한 뭐 6, 7개 기지에서 그 대각선으로 이제 한반도로 출격하는데 네. 제일 가까운 거리가 이제 이타치케 기지인데 네. 그 당시에 주력 후쿠오카공. 예. 전쟁 초기에 주력 전투기가 F-80 슈팅스타였기 때문에 네네. 항속거리가 문제가 있었고 네. 그 이후에 이제 뭐 1951년부터는 뭐 F-84 네. 좀 더 항속거리가 나오는 폭탄 탑재도 좀 늘어나는 네네. 어떤 전투폭격기가 이제 가세가 되면서 좀 완화는 됐는데 네. 초기에는 1950년대 초기에는 많이 좀 그런 문제가 있었죠. 항속거리. 아. 어떤 전투 행동 반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완한 게 네. 미 해군의 그 항공모함. 네. 네. 그때 항공모함은 어떤 것들이 투입됐는지 좀 기억이 나십니까? 아무래도 뭐 그 2차 대전 말기에 후반에 대량으로 건조했다는 그 SX급. SX급. SX급을 이제 좀 SX급. 예, 좀 발음하기 좀 어렵습니다. 네네네. 좀 좀 이상 까다롭네요. 예, 까다롭죠. 이상. 잘못 발음하면 이상해집니다. 예, 뭐 섹스 뭐 이렇게. 네네. 그래서 매번 조심해서 예. 하셔야 되는 거고. 그래서 매번 그게 좀 걸렸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이제 좀 계속 주력으로 이제 많이 투입이 됐죠. 그에 이제 그 시리즈들이 있으니까. 네.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트 전투기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F9, F 팬더 같은 팬서 네. 이런 그 전투기가 초기 전투기들이 1세대 전투기들이 이제 주력으로 이제 운영됐고 물론 이제 F4 콜세어도 이제 운영이 됐었고. 네네. F86도 운영했다는데. F86은 이제 미 공군. 네, 미 공군. 근데 이제 그거는 1950년도 후반에 이제 중국 의용 공군의 어떤 미그 15가 이제 투입이 되면서 대응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투입된 전투기는 아니고 저 후반기에 투입됐고. 예, 그것도 이제 뭐 세이버도 초기형이 있고 후기형이 있는데 중기 후기 네. 초기형이 이제 투입돼서 뭐 좀 많이 저기 했었죠. 여기에 적응하느라고 한반도 공중전에 적응하느라고 좀 애 좀 먹었고 그래서 그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말씀하신 대로 항공모함이 가장 초기에 투입돼서 좀 활약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. 예. 예. 그러니까 한반도 전장에서 지금 미군이 6.25 때 그 운용을 했던 것처럼 항모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동안에 이제 그게 부각이 안 됐죠. 네. 그 유효성이 부각이 그렇죠. 안 뭐 일부에서 육군 출신 뭐 좀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지만 한반도 자체가 불침 항모다. 항모가 왜 필요하냐?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제 있었다. 오해를 하신 게 가지고 네. 어디를 나가는 거를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. 네. 근데 1차적으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부차적인 거죠. 그 어떤 그 항공모함을 전단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좀 붙이는 어디로 네. 가지고 나갈 것처럼. 네.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그 여러 가지 북한이 어떤 그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이 요 최근에 네.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그 네. 미사일이나 로켓 뭐 방사포 쪽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투발 수단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공격 수단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 차원에서 네. 그게 꼭 공군의 스텔스만 있는 게 아니라 해군에도 스텔스 네. 전투기가 있어야 되고 네. 다양하게 기지도 상당히 넓게 제주도 기지까지 제주 기지까지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산의 해작사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이동하면서 예.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그 기지의 어떤 좀 다양화를 시켜서 네. 북한한테 어떤 공격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목표물이 좀 더 많아지면은 네. 저들도 뭐 이렇게 쉽게 공격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예. 그런 뭐 차원에서 좀 다양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말씀하셨듯이 공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반도 남한 쪽에 있는 그 공군기지들은 이미 다 북한에 노출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다음에 개전 초에는 다 공격 대상이 되겠죠.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뭐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? 미드웨이. 예. 그 미드웨이 어떤 그 진주만 시작해서 이제 미드웨이로 이어지는데 네. 진주만 당시에 가장 그 유명한 그 다들 그 전사 그 경과 과정을
보시면은 네. 항공모함이 그때 나가 있었어요. 네, 그렇죠. 예, 거기 없었어요. 일본이 오판을 했던 거죠. 아시지만. 네. 그 당시 운 좋게도 하여튼 네. 항공모함 그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은 다 나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전력 가지고 미대 회전을 이제 승리로. 그렇죠. 치명적인 이제 피해를 보지 않았던 거죠, 미군이. 예.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 추후에 어떤 그런 항공모함의 작전 그 상황에 따라서 네. 그렇게 어떤 좀 이동성이 있는 네. 어떤 뭐 한반도 해역을 돌든 어디를 유동성이라고 할까요? 그 어떤 기동성도 있고, 그 다음에 적의 공격 목표를 이제 분산시킬 수 있는 예, 그런 이점이 있겠죠. 예. 예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 안 편집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우리의 경항모 건조계 경항모가 될지 아니면 중형 항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저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다시피 퀸 엘리자베스 7만 톤급으로 갈 가능성이 전 세계적으로 경자 그 말은 이제 없어졌어요. 예. 그 세력 그리고 원래 그 해당되는 항공모함들이 영국의 인비시블 거기 이미 다 없어졌고 다 스크랩 다 고철 처리가 이미 끝났고 그다음에 스페인도 그 갖고 있던 한척 아스트리우스급도 없앴고 퇴역시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태리가 조만간 이제 그 자기들의 그 부유한 또 경항모를 없앱니다. 그래서 이제 경항모 시대는 사실상 이제 뭐 자체가 끝난 거고 그냥 항공모함. 그게 이제 톤수에 따라서 뭐 크냐 작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나눠지는 거지. 경자라는 말은 이제 뭐 해당되지 않는.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새로운 항모 시대를 맞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이제 23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 천안함 폭침을 맞으면서 MB 정부 때죠. 무슨 연안도 못 지키면서 대항 해군이냐 그래서 해군의 그 항모 보유 건조 계획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?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아덴만이 언제입니까? 11년도죠. 11년도 작전에 이제 우리가 성공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고 그러면서 2012년도부터 대항 해군 논의가 다시 시작돼서 근데 결국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떤 뭐 그냥 제 입장에서는 어떤 기자가 그냥 자기 주장을 펼치게 쓴 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역대 정권들이 전두환 때부터 일본에 대한 그 대응 어떤 그게 잠재적으로 있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해군의 전력이 그 건함 계획들이 하나씩 다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잠수함,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하고 항공모함이 남은 거예요.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원함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. 지원함. 그러니까 그 순서에 입각해서 잘 알겠습니다. 배정되는 순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그 원자력 잠수함, 그 다음에 이 항공모함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계획들이 잘 순탄하게 진행되길 기원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